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69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일상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지금 막지 못하면 하루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이 약 100개 정도 남은 상황에서 주말을 기점으로 중환자가 급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6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추수 감사절을 맞아 항공기 여행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격려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에서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 배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면역 효과가 90%가 나온 백신 저용량 투약 방식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저용량 투약 시험에 5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지는 등 중서부와 남부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69명 늘어 누적 환자는 32,887명이 됐고 사망자는 1명 늘어 5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25명으로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204명, 경기 112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에서만 337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1명, 부산 24명, 전북 24명 등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또 충북 19명, 광주 13명, 전남 10명, 대전 5명, 울산 7명, 세종 3명, 강원 8명, 경북 3명, 제주 3명 등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44명으로 이 가운데 31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위 중증 환자는 1명 줄어 누적 77명이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는 등 재확산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확진자가 하루 1,000명까지 늘어날 거란 전문가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시행한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충분한 병상을 미리 확보해달라면서 의료 인력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확산 속도마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섣부른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며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방역이 강화될수록 국민들께는 더 큰 제약과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세가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진다면 서민 경제와 국민 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만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와중에 주말을 기점으로 중환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에 육박하면서 의료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환자 수도 함께 증가해 병상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운데 현재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10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6개, 부산 8개, 강원 6개인데 광주와 전북 지역은 각각 2개, 1개씩만 남았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환자 발생 추이를 토대로 길어야 2주면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꽉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3에서 4명 정도의 중환자가 생긴다면 대략 일주일 정도, 그리고 대략 20개 정도가 더 확보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일주일 정도. 방역당국도 비슷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중환자 수가 급등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의 환자 발생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2, 3주 내에 중환자실이 부족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 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환자실에 근무할 의료진은 물론 교육을 담당할 인력조차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 탓에 전문가들은 우선 남은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장기적으로 중환자 병상과 의료 인력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병상 수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증상이 경미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보내고. 정부는 병상 확보와 인력 양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중증 환자 수가 늘지 않도록 요양시설이나 병원의 방역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6개 권역별 공동 대응 체계도 빠르게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한번 노화가 시작된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름진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곧바로 양로원에 버려지게 된 아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젊음을 되찾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영화 같은 일이 실험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포가 노화하면서 벌어지는 세포와 단백질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특정 단백질이 피부 진피층에 있는 세포가 노화할 때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보단 시간적인 면과 비용적인 면의 단축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을 인공 피부에 넣고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멈췄던 세포 분열이 다시 시작되면서 진피층 두께가 두꺼워지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20대와 같은 피부로 변한 겁니다. 세포 분열이 다시 재개되고 콜라겐 합성이 시작이 되면서 원래 젊은 피부층과 같은 상태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이런 원리로 세포를 젊게 만들더라도 암세포로 변하는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피부뿐만 아니라 신체 노화를 되돌리는 연구의 실마리가 될 것은 물론 피부 관련 제품에도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위생에 소홀하거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콘택트 렌즈 관련 민원을 분석해봤더니 지난해 258건으로 전년보다 6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상별로는 결막염 또는 안구 손상이 51.8%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과 찰과상이 각각 30.4%와 13.1%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피해 대부분은 눈에 맞지 않는 렌즈를 선택하거나 장시간 착용 등 소비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콘택트 렌즈를 잘못 착용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권장 착용 시간과 소독 방법을 준수하고 부작용 발생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안과를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임상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26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방식을 발견한 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백신의 면역 효과가 90%에 달하는 저용량 투약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소리오 CEO는 추가 시험에 대해 또 다른 국제적 연구가 될 것이라면서 이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디즈니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테마파크 사업부 직원 3만 2천 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디즈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감원 계획을 공개했다고 현지 시간 26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디즈니는 지난 9월 2만 8천 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리 해고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4천 명 더 늘렸습니다. 디즈니는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에 12개 테마파크를 운영 중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 600만 명의 미국인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항공기 여행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백만 명이 몰리던 뉴욕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예년과 달리 썰렁하게 진행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가족을 만나고 휴가를 즐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찾고 있습니다. 예년의 추수감사절보다는 이동 인원이 다소 줄긴 했지만 미국 보건당국의 잇따른 경고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We've had our travel plan to Hawaii since the summer, and we have been taking all of the safety precautions of kind of social distancing and mask wearing and kind of quarantining before our trip. 미국 교통안전청은 추수감사절 대이동이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엿새 동안 595만여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전날인 25일에는 107만여 명이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월 16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8개월 넘게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m not worried about it because I'm not at risk. However, I do follow the rules and the precautions because of my parents. That's why I'm getting tested. 매년 추수감사절이면 TV로 생중계되는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올해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대형 캐릭터 풍선을 앞세운 퍼레이드 행렬은 비슷하지만 환호하는 인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맨해튼 도심 4km를 누비던 퍼레이드는 올해 34번가에 한 개 블록을 행진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350만 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로 큰 행사였지만 올해는 규모를 대폭 줄였고 TV 생중계가 아닌 사전 녹화물로 제작돼 방송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 배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현지 시간 26일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주둔 미군을 격려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백신이 초기엔 코로나19 싸움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의료 요원, 노인들에게 보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화이자는 전날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에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에 필요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화이자 브라질 법인은 성명을 통해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브라질 보건당국으로부터 신속하게 승인을 받기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스페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1순위로 요양시설 입소자를 지정했고 이 순위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다른 분야 의료진과 요양시설 직원 등으로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은 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의료센터 13,000여 곳을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할 계획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국민 4,700만여 명 중 250여만 명이 내년 1분기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현재 162만 2천 명으로 세계 6위, 누적 사망자는 4만 4천 명으로 세계 9위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28일부터 단계적인 봉쇄 완화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스키장 재개장은 내년 1월로 미뤄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같은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예년처럼 스키장을 개장할 계획이어서 이웃 국가 간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을 끼고 있는 프랑스의 무제부 마을. 예년 같으면 스키어들을 맞을 준비로 가장 분주할 때지만 마을 전체가 적막감에 쌓여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키장 재개장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며칠 전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단계적인 봉쇄 조치 완화 계획에 스키장이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Hier soir, j'ai le sentiment qu'on nous a fermé la porte et qu'on nous a claqué la porte au nez. Et malheureusement, effectivement, c'est un véritable drame pour l'économie du village et des stations de sport d'hiver, et puis même à plus longue échéance sur l'économie de la France entière. 정부 방침에 따라 프랑스 내 스키장들은 내년 1월 20일에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12월과 1월을 그냥 지나쳐야 할 상황입니다. 스키어 등 외부 관광객들에 대한 지역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Et on se retrouve à partir de maintenant de ne pas pouvoir travailler jusqu'au 20 janvier, ce qui représente pour nous en fait 10 mois sans aucune activité. 이탈리아의 스키장 역시 정부 명령으로 내년 1월에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인 오스트리아 쪽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스키장마다 다음 달 초 재개장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 공동 방역 차원에서 내년 1월 초까지 스키장 재개장을 미루자는 이탈리아의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스위스 역시 이번 시즌 스키장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스키 성수기를 앞두고 알프스 산맥 주변 국가들이 스키장 재개장 문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 다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코로나19 유입 확산 방지 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동안 전국 85개 지역에서 2만 5,4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와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만 각각 6천 명, 약 3,600명의 감염이 새로 확인돼 전체 발생 규모를 키웠습니다. 신규 발생 2만 5천여 명은 역대 최다 기록인데 러시아는 지난 16일 이후 9일 동안 최다 확진자 기록이 6번 경신되며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환자는 57만 7,1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심각한 확산세 속에 감염자가 집중된 모스크바시는 이날 29일 종료하려던 방역 강화 조치를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각국에서 여성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유엔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이 덩달아 늘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 또한 대유행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에 대한 성적, 물리적 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국회 앞에 여성들이 모여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는 페미사이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가정폭력이 증가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Abbiamo visto un aumento delle violenze in casa durante appunto il lockdown nelle misure di confinamento. 코로나19로 각국의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가해자와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고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1차 봉쇄령 때는 42%, 지난달 30일부터 내려진 최근의 봉쇄령에서는 15% 늘었습니다. On l'a vu pendant le premier confinement, il y a eu une augmentation de 42% des interventions des forces de l'ordre dans les familles pour violences intrafamiliales et on a vu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여성폭력 긴급 상담 전화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Member states are reporting up to a 60% increase in emergency calls by women subjected to violence by their intimate partners in April this year, compared to last. 유엔 여성기구 대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또한 팬데믹, 대유행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대응과 실행 가능한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수만 명의 팬들이 몰렸습니다. 마라도나가 뛰었던 이탈리아 나폴리의 축구장엔 그의 이름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마라도나의 시신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대통령궁에 안치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기와 등번호 10번이 적힌 유니폼들이 관을 덮었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부인과 함께 조문했습니다. 팬들은 영면에 든 축구의 신을 안타까워하며 성호를 긋거나 꽃을 던지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몰린 추모 인파 수만 명의 행렬이 3km까지 이어졌습니다. El Diego nos dio lo que nadie nos dio, que romper el orto a los ingleses y traer la Copa del Mundo y rendirle honor a los guachos que mataron a Malvinas. Una emoción muy grande, el más grande Maradona. Agradecerle, venimos a decirle gracias por ser de Boca y Argentina. 아침 한테 인파가 몰리면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애도 기간 동안 100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라도나가 전성기를 보냈던 이탈리아 나폴리의 축구장에도 대형 걸개 그림이 나부끼고 팬들은 촛불을 켜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È stato un fratello per noi, oltre ad essere un calciatore, un fratello, uno di famiglia, perché qua si piange. 나폴리 시장은 마라도나가 뛰었던 축구장 이름을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한 마라도나는 부모가 잠든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공원 묘지에서 영원한 휴식에 들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 소유의 저가 항공사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가 현지 시간 26일 두바이에서 이륙해 이스라엘 지중해 도시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두바이와 이스라엘 사이에 상업용 여객기가 운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바이 플라이는 두바이와 텔아비브를 오가는 직항편을 매일 2차례 운항할 예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벤구리온 국제공항 환영식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중동을 바꾸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능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입니다. 우리 모두 수험생들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외출은 자제하고 정확한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거리 두기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전한 수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